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에 대해서 그 통고 처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사법경찰이 그 국토교통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해서 적발된 적발 내용이 나오겠죠. 자동차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등록번호를 거기에 보면 자동차 명의자가 있을 거예요. 등록 명의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겠죠. 해가지고 그 미가입 운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사경 수사관님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범칙자 적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써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범칙자라는 것은 범칙 행위를 한 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이게 이제 범칙 행위를 한 자죠.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범칙자한테 범칙금을 내라는 납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고 처분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범칙금 납부 통보를 한다. 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담당 부서가 있겠죠. 이 담당 부서가 특사경 수사관님이 같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담당 부서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범칙금 납부 통보를 하면은 이것을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대장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통고한 내역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통고한 내역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칙자가 그래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범칙자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10일 내에 납부를 했다. 이게 이제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납부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범칙금을 받은 수납 기관에서는 받았다는 영수필 확인 통지서를 담당 부서에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냈으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범칙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난 거죠. 기록대장에다 뭐 같이 냈다는 내용도 다 기재하겠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칙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범칙금을 내면은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사건 가지고 범칙금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범칙자를 적발했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상습범이야. 이 상습범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동차 손해배상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상습범은 상습범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습범은 1년에 2번 이상 적발됐을 때 1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상습범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범칙자 적발된 날짜로부터 앞으로 뒤로 1년 이내에 또 관련 적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 그게 이제 밝혀지면 이걸 상습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상당한 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야 이것은 범칙금 납부 통고에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입건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습범, 요 상당 요건 신경 쓰지 말고 상습범일 경우 1년 이상, 1년에 2회 이상 그때라든지 아니면은 범칙금 납부 통보하려는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범칙자가 그 범칙금 납부 통보서 받는 걸 거부한다든지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10일 내 내라고 그랬는데 10일 내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10일 내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이 납부 통고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의제기 할 때 그게 아니다. 나 납부 통고서 이거 저 돈 낼 수 없다.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 할 때 이럴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받아서 범죄인지 보고서 써가지고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는 것을 이제 입건한다고 그러죠.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송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청 가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뭐 이렇게 벌금 내는 조치를 당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명의자가 제가 맞습니다 하면은 그냥 범칙자 적발이 바로 되는데 그 명의자가 대부분 다 내가 이름만 돼 있지 사실은 뭐
실제는 누가 운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딴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그 차를 돈 빌리느라고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내가 운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해요. 누가 그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떠다 미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아예 명의자 자체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 자동차에 검색해 보니까는 뭐 통고 처분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죠. 해가지고 범칙자 미적발 시에는 특사경 수사관님들이 범칙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연락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화로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겠죠. 해가지고 그것을 범칙자 찾기를 하는데 내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이전에 통고 처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운행한 거 맞다 했다든지 아니면은 보험에 한번 가입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맞아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는 보험 가입 못하고 그런 운행한 사실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범칙자를 확인하면은 이후 절차는 여기에 똑같게 되겠죠. 적발 보고하고 납부 통고하고 10일 내 납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아니면은 상습범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입건한다든지 10일 내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이의제기한다든지 그러면 여기 이제 이권 송치하는 이런 절차를 이후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내면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죠. 공소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범칙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사했던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고 처벌할 수 없으니까 돈 내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돈 내지 않으면은 그 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무상 그리고 이제 범칙자 미확인 등의 경우 혐의 없음 등 특사경 내사 종결하는 거예요. 범칙자가 확인되지 않아요. 범칙자가 확인되지 않고 더 이상 범칙자를 확인했지만은 범칙자 확인되면 뭐 처리하면 되는데 범칙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범칙 행위를 했다는 사람을 했다고 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내사 종결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내사 종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사지휘 건의해가지고 내사 종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범칙자가 확인됐을 경우에 바로 이건에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제 이건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통고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검찰청에 이건 송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